안녕하세요. 전시회를 읽어주는 남자 김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그 전시 부스 디자인, 그 다음에 전시 기획, 전시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시 관련 그 과나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우연찮게 취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배우는 케이스였는데요. 지금은 관련 그 엑시비션, 국제 전시 기획, 부스 디자인 관련 과나 교육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전시장이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백스코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컨벤션 전시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바닷가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전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큰 대형 전시장, 대형 행사나 전시회가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 주로 몰리게 됩니다. 일단은 그 전시회에 관련된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전시학과를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그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는 계획은 전시장의 행사가 시작을 하면 부스 관련돼서, 그 다음에 참가 업체에 관련돼서 전시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 그 다음에 부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시공과 철거까지 포함을 해서요. 전시 부스 디자인 행사에 관련돼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전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시회가 처음 시작될 때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사무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 기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참관하는 참관 관람객이 있겠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참가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부스, 우리 집을 지어줄 기획 부스 집을 지어줄 시공업체를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시 장치업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전시 장치업체는 말 그대로 기업이 의뢰를 해서 현장에서 전시장 실내 공간에서 지정된 공간에서 부스나 이런 그 시공을 맡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맡은 기획사라고 하면은 토탈 디자인부터 설계,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업체가 기획사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회사가 있거든요. 이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기획사하고 성격은 비슷하긴 하나 디자인부터 기획도 나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시장의 룰은 전시장의 등록된 업체가 시공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나 기획사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해서 업체의 오다를 따게 되면 그 오다를 전시 장치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주게 됩니다. 시공을 맡기면 전시 장치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전시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최 사무국조차도 장치업체인 업체를 선별을 해서 기본적인 그 독립부스하고 기본부스가 있는데요. 기본부스는 3m 3m의 파티션을 칸막이를 쳐서 간략하게 소규모로 나오는 업체들이 참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부스가 기본 부스이고요. 독립부스는 말 그대로 넓은 공간에 바닥 면적만 빌려서 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우리 그 회사 이미지에 맞게끔 부스를 만드는 게 독립부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부스하고 독립 부스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기본 부스는 기본 파티션을 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그 내부에 사인물이라든가 출력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거를 전시를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요. 독립부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게끔 우리 왜 아파트를 지면은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그렇게 홍보관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도 제각각이고요. 제품도 메인 제품이 있고 서브 제품이 있고 관련된 이미지 홍보 영상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따로는 창고도 있겠고요. 그 모든 사항들을 커스텀 해서요. 디자인 회사, 기획사, 장치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맡기게 되는 겁니다. 전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은 그 클라이언트 쪽 참가 기업에서 디자인을 의뢰가 들어왔을 때 먼저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전시 부스 디자인을 하기 전에 부스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시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큰 홀의 일부분이고요. 전시장 들어가는 홀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뒷부분에는 화물 출입구가 있습니다. 전시장은 부스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덩어리를 잘라서 현장에서 붙여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부스 위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업체 F1-101 업체가 의뢰를 들어왔다 하면 지정된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번호가 있는데 이 부스 번호라고 합니다. 이 부스 번호를 배정을 받거든요. 참가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현장을 딱 가면 부스 바닥에 부스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에 마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시장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바닥 면적 홀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부스를 어떻게 찾느냐, 이 번호로 찾게 됩니다. 바닥에 마킹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스가 12부스라고 하면 공간을 이 모서리 꺾기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꺾인 사각에 꺾인 표시를 해주고 부스 번호를 써줍니다. 이 부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다 우리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부스 디자인을 하기 전에 부스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 제한 높이가 있습니다. 제한 높이가 어떻냐면 통상적으로 부스가 앞줄에 위치된 업체,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위치된 업체, 그 다음에 맨 끝에 여기 위치된 업체가 따로따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높이를 조금 낮게, 중간에는 그 위에, 맨 끝에는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앞에서 홀에서 관람객들이 진입을 했을 때 저 뒤에 있는 업체들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스 제한 높이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스 디자인을 처음 하실 때 확인할 부분이 부스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요. 부스 높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먼저 하기 전에 이 업체가 계속 그 전시회를 참가를 하셨던 업체인지 아니면 신규 업체인지 그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을 확인을 해야겠죠. 부스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시품의 성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아용품인지 아니면 전자제품인지 아니면 뭐 기계 제품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기계 제품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수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인 제품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스 디자인을 먼저 하기 전에 전시품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스에 창고가 필요한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동선도 공간도 좁기 때문에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요. 창고 공간의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상단 테이블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상단 공간을 VIP 룸을 밀폐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공간이 필요한지, 도우미 분들을 섭외를 해서 행사나 이런 그 판촉물 같은 거를 나눠주면서 이벤트를 행사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영상물이 있는 건지, PDP나 멀티비전을 사용을 해서 영상물을 플레이를 한 다음에 너무 전시품이 너무 크다 보니 현장에 못 갖고 오는 거를 홍보 대용으로 이미지 출력이나 영상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의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스 처음 나오든 계속 나오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예산에 매년 정시를 참가한다,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신규 업체인지 기존에 참가했던 업체인지,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디자인을 할 때 부가세 제외인 상태에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지자체 부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포함된 금액의 토탈 금액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외부 인테리어 공사 건설 같은 경우는 한 평당 계산을 하거든요. 한 평 1세큐어미터가 한 평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부스라고 합니다. 부스는 이거는 국제 규격이고요. 한 부스를 총칭을 할 때 3m, 3m 사각형 박스를 한 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스는 기본 부스에 해당되는 한 부스고요. 독립 부스는 한 부스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 부스는 두 부스 이상 됐을 때 독립 부스를 주게 됩니다. 공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부스가 4개가 4칸이 모이면 4부스라고 총칭합니다. 그래서 6m, 6m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칸이 모여서 6부스가 되는데 사이즈는 9m, 6m가 됩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부스 면적하고요, 예산하고요, 그런 거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그 다음에 전시품,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부스를 디자인을 하시게 됩니다. 부스 디자인을 하실 때 회사의 로고라든가 그 다음에 브랜드 로고 같은 거 있으면 일러스트 AI 파일로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AI 파일로 조차도 없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저희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자, 이런 부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목공 부스고요. 제한 높이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4m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면이 오픈되어 있는 한쪽 면이 막힌 부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부스 배치도에 보면 사면이 다 트여 있죠. 네, 이 업체들 전부 다 사면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타 업체하고 두 개가 등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3면이 오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쪽이 당연히 막히기 때문에, 벽체가 막히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 디스플레이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3면이 오픈된 공간에서 중간중간에 기둥을 내린다거나 장식장을 짠다거나 그래서 홍보 매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두 업체가 등을 대고 마주보게 있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배치도에 보면 동선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스를 만들기 전에요. 부스 모양을 디자인하기 전에요. 창고, 그 다음에 영상물, 그 다음에 상단 공간, 제품 전시 공간을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관람객들이 부스에 진입을 했을 때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전시품을 볼 수 있게끔 동선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백화점을 가게 되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그 진입하는 공간하고 올라가는 공간하고 내려가는 공간이 반대편에 되어 있죠.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동선을 그렇게 짠 이유가 그 반대편까지 돌아가서 관람객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업체들도 보고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게끔 그렇게 동선을 짜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스를 내방하는 고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그 제품을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동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스 모양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을 테이블 위에다가 쭉 진열하고 시음과 동시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제품의 이미지는 될 수 있으면 크게 안에 조명을 집어넣고요. 크게 설정을 해서 천장에도 조명이 있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간판, 회사의 로고나 CI는 상부에 올라가겠고요. 제한된 높이에서 부스를 만들다 보니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잘라서 좀 시야각을 부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부스 제한 높이가 4m 되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공을 할 때는 4m 50이 굉장히 딱 적정 높이거든요. 5m는 상당히 높고요. 왜 4m 50을 생각을 하느냐? 또 4m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4m 50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감재를 붙이는 도배 하시는 분들이 아시바를 놓고 조그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손을 뻗어서 천장까지 달 수 있는 공간이 4m 50입니다. 그래서 5m가 되어버리면 리프트카라고 해서 전동으로 움직였다가 내려가는 리프트카를 별도로 빌려서 현장에 시공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m는 프리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높이고요. 4m 50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맥시멈 높이인데도 시공이 가능한 높이고 5m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높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리프트카를 빌려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목공이 대각선으로 꺾여져 있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상호가 대각선으로 꺾여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드 쪽에도 있지만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상호가
진입하는 출입로가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메인 상호가 먼저 보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부스 높이보다는 상당히 높아 보이죠. 이 업체 높이가 5m입니다. 상당히 높은 공간이에요. 사람 키가 173, 175 정도 기준을 해봤을 때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높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시바를 놓고 조그만 사다를 놓고 공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손을 뻗으면 천장까지 안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카를 빌려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짧게나마 전시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쓰느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디자인, 부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는 제품을 써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상호나 그 다음에 로고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만드는 오토캐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프로그램을 써서 부스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나 교육기관에서 배우실 때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부스 디자인 설계 도면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